내가 사랑한 책 읽어주는 여자 초고 9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또 서울로 돌아왔다. 태어났지만 고향으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곳, 그런데도 본향으로 돌아왔다. 고시원에 한 달 묵으며 살게 될 집을 찾아다녔다. 직장이라고 할 수 없는 여러 대학들, 서울 강북에 두 곳, 강남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강 남쪽에 한 곳이어서 집은 서울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다. 한 학기 임시직장이 서울 북서남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어디라도 무관하고 무난하니 고를 때는 많았다. 단 나의 조촐한 경제 수준에 맞춰야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불변으로 결정해뒀다.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은 안 된다. 아니 싫다. 마당이 있는 작은 집 찾아냈다. 대지 40평 남짓에 건평은 15평. 어설프기 그지없지만 마당도 있는 매우 낡은 집을 전세로 2년 계약했다. 마당은 현재 쓰레기장이다. 치우면 정원이 될 수도 있겠다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줄기가 노랗고 꽃도 노랗고 화사한 나무에 현혹됐다. 아마 이 나무가 나를 그 집으로 끌었을 듯 싶다. 또 동네 이름도 나의 결정에 힘을 보탰다. 독바이. 불광동과 연신내에서 가까운 이곳의 독특한 이름에 단지 이끌렸을 뿐이다. 항아리 독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 붙여진 마을 이름인데 인조 반정을 모의했던 곳이라는 역사 사실은 살며 한참 뒤늦게야 알았다. 조선시대의 여긴 한양이 아니었다. 서대문과 홍지박 산동네로 꽤 숨겨진 마을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든다. 북한산이 접해 있지만 고만고만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 같은 곳이다. 또 나중에 구파발의 하원에서 그 노란 줄기의 나무가 황금 회화나무란 것도 알게 되었고 황금빛 줄기에 꽃까지 황금으로 뒤덮이니 복을 끌어오는 나무로 상징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을 복으로 여기는 세상이지만 우연히 그저 살고 싶어 들어온 집에서 일단은 기분 좋은 기운을 얻었다. 기분 좋은 기운. 덤이라 생각드니 횡재로까지 여겨진다. 한국 스님의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의 깨달음을 집이 안겨주고 일본 스님의 일기일회 어떤 만남도 인생에 한 번뿐일 수 있다는 인연의 소중함을 잡초 덤불 속에 노란 나무 하나가 품어준다. 배워 쌓고 익혀 담아둬야 할 지식은 차고도 넘치지만 매학기 늘 같은 강의로 매너리즘에 빠져들다 보니 의욕도 사라져가고 있고 의지도 없다. 가르친다는 일이 직업이 아니라 직장이 돼간다. 소명은 이미 있고 소임에만 충실하다 보니 재미가 없다. 흥미가 없으니 재미가 있을 리 없다. 나를 적당히 살라고 가슴에서 바람을 뺀다. 첫 강의를 맡게 되었을 때 맞뜨기 하며 얼마나 내 가슴을 부풀게 했던가. 이러다가도 이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집에 돌아오면 생기가 솟는다. 이 집은 내가 들어오기 전 5년째 비어 있었다 했다. 남에게는 버려진 집이 내게는 힘이 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시 한복판에서 나 혼자만이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이라는 데 있지 않을까? 몰래 도모하던 인조반정의 모사꾼들이 숨어 해야 했던 거사와 어쩜 비슷하게 그 이후에 근접할 수 있는 하나가 도피처, 도망소로 적격이라 생각하며 실없이 웃고 마는 내 손엔 모종삽이 들려있다. 그들은 칼을 들었을 깨고 난 고작 내 손에 들린 모종삽과 땅바닥에 한 움큼씩 흙을 묻힌 수서나 히아신스, 튤립 알뿌리들이 절로 웃게 만든다. 바깥에서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드니 집에 갇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시간도 더 길다. 자발적 유배를 시켜놓고 사는 재미에 재미 하나를 더 얹으니 음식이다. 내가 만들어 먹는 음식.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 내가 요리하고 조리해서
먹어보기로 한 음식. 그래봤자 끼니로는 수제비나 김밥이 고작이고 안주로는 빈대떡이면 그만이었지만 같은 이름이라도 내 손이 닿고 내 입으로 들어가려니 제법 다르게 맛도 내고 멋도 내며 자족한다. 이를테면 이런 맛이다. 오늘은 감자로 수제비를, 또는 밀가루에 당근을 갈아 넣어서 오늘은 김으로 싸지 않고 계란으로 겉을 입히고 김은 속에 넣어 계란김밥으로 오늘 점심은, 이런 정도의 장난기를 섞는 것이요. 말로 하자면 이런 멋이다. 오늘 저녁은 빈대떡에 내가 작년에 집 앞 동산에서 따 담근 아카시아 꽃술로 한 잔 곁들여 이따위로 부려보는 제멋이지만 제법 기분 좋게 만들어주긴 한다. 자족이려니. 어설프게 시작했지만 이젠 마른 멸치, 말린 조갯살과 다시마 등을 믹서로 갈아 조미료도 만들어 수제비에 넣고 부침개에도 넣고 해서 먹으니 때론 음식점은 아니어도 분식점은 차려도 되겠다는 오만을 품으며 방자한 꼴에 제가 자신을 웃게 만들기도 하니 집 밖으론 소임하기에만 급급한 강의 외엔 나갈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안방과 작은 방 사이로 작은 거실이 있는데 이곳에 이젤도 갖다 놓고 이곳에서 내다 보이는 마당의 사계절을 그려가는 재미 역시 나를 집에 묶어두는 흔쾌한 수갑이 된다. 그런데 마당 산소에 꼭 사람을 넣는데 그러자고 해서 그려진 일이 아니다. 그녀가 마당에 들어와 앉아 제비꽃을 내려보고 있거나 서서 하늘을 우러르고 있으니 저절로 그릴 수밖에.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려니, 부인이 그린 것이려니, 그러니 화판 위의 수채화가 내겐 현실이었다. 착시, 착각, 굳이 왜 나타난 현재를 환상으로 지어보려 하겠는가. 생각으로 그리는 구상화 이건을 없는 일처럼 추상화시켜 흐려놓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거기 있다. 마음 가는 대로, 붓이 그려주는 대로 그녀가 나를 이 마당으로 초대한다.